전국 최초 동시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각 지역별 당선자들을 공개합니다. 지난 3.11 조합장 선거의 의미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당진 조합원들이 바라는 조합장은 어떤 모습인지 조합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진 면천초등학교에서 3월 10일 만세운동을 기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진의 문화관광지인 삽교호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전 출입국 사무소 당진 출장소가 개소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당진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진시가 시민들의 편의와 관광 홍보를 위해 추억의 버스 안내양과 예약 버스제를 도입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JIB 뉴스입니다. 3.11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당선자들이 발표됐습니다. 당진시 각 지역별 당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3.11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농협을 비롯해 축협, 수협 등 16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각 지역별 당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장 당선자들입니다. 당진 최영수, 합덕 김경식, 고대 김명규, 송악 심천택, 대오지 김덕성, 정미 강정구, 순성 이완선, 면천 이길조, 신평 최기환, 우강 강문규, 송산 이광용, 성문 최대성. 이어서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당선자들입니다. 축협 차선수, 수협 양명길, 낙농축협 이경용, 산림조합 김기만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4표 차이로 당선자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투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개표 현장을 방문해서 당선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진시 종합운동장. 3.11 조합장 선거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때는 개표 진행에 방해가 될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당선자들이 확정됐고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당선에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 당선 소감과 또 앞으로의 포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한 공약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네. 송아지 경매장, 사료공장 이전, 종합청사 준공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신평농협이 안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공약에 정한 것처럼 계획을 짜서 우리 신평농협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협으로 만들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조합장들의 포부와 조합원들의 기대가 4년 뒤 당진시 농촌 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선거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에는 많은 조합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7명의 후보자가 나왔던 신평 지역은 그 투표 열기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지난 3.11 선거의 현장을 신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월 11일 당진 지역 조합장 선거장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전국에서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점에서 국민 전체의 관심과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유권자들마다 조합장에 대한 선택 조건은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춘 봉사자를 원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가격 하락으로 농산물 시장은 금융시장까지 읽을 수 있는 해안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쌀 문제가 시급하고 지금 RPC에서 쌀을 다 소비를 못해가지고 수매하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 촉진하는 그런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외에도 조합원 내 갈등을 조정하고 조직과 인사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조합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앞으로 당선된 조합장들은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합원들의 사회적 권익과 판매 실익 등에 관련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진시 농민들은 어떤 조합장을 바라고 있을까요? 이에 JIB에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글쎄요. 첫째는 그 권익신장, 네. 조합원들에 대한 권익신장이 첫째고, 이제 조합원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게 투명하게 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여성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조합원들이 느낄 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님들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조합원들이나 농민을 위해서는 그저 최대한 그 시장 같은 거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로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죠. 그러면은 농민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래도 잘 만들어 놔도 어느 때는 그냥 다 노타리 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0일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면천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재희 기자입니다. 당진시 면천면에 위치한 면천초등학교에서 3월 10일 만세운동을 기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행사 참여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참여인 것 같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이거를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이런 재현 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서는 이길조 위원장과 김홍장 시장 등 수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당진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인 3월 10일 만세운동의 재현 행사는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참가자들은 일제탄압의 퍼포먼스와 만세운동 재현 행진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불렀다는 것은 진짜 용기 백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면천에 그 일제 주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그거를 무릅쓰고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19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3월 10일 만세운동이 이곳에서 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의 문화관광지인 삽교호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삽교호의 오염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자연스럽게 삽교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오염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의 대표적인 명소 삽교호. 이 삽교호의 수질 악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5급 수이던 삽교호는 이듬해 6급수로 한 단계 떨어지더니 2012년에는 다시 5급수로 그리고 2014년 6급수로 하락해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충남도는 삽교호 수질 개선 사업에 지난해 5,600억 원을 투자했고 2020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을 예정이지만 삽교호의 수질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에서 삽교호 수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한 대책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36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삽교호에 대한 관리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관리권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호수로 불리는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의 경우도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관할구역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우리의 소중한 삽교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무단 횡단자들. 보행자들은 편의를 위해 스스럼 없이 차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횡단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진 시내의 번화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학생들, 양복을 입은 신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차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이유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무단 횡단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호 기다리기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위험할 거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나 해봤는데. 시민들은 편의를 위해 섬뻑섬뻑 무단 횡단을 하지만 운전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운전 중 급작스럽게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때 어떠세요? 사람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쪽 운전하실 때 되게 긴장되시고. 네, 하도 사거리가 많다 보니까 네. 차들도 그냥 나오고 사람들도 그냥 나오다 보니까. 네. 하지만 어디에도 이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무단횡단에 교통관리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주변, 시장 주변, 규철지면에서 중점 단속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사망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18시부터 20시까지 요 시간만큼은 우리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협업해서 사망사고로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상이 되어버린 무단횡단. 하루 이틀 만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JRB 뉴스 정성경입니다. 앞으로 당진항에서 외국 선원들의 상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가 개소했기 때문인데요.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당진시 고대리에 위치한 지원센터가 지난 1월 평택직할세관 당진지소의 업무를 개시한 것에 이어 출입국 업무도 시작함에 따라 당진항을 이용하는 관련 업체의 업무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저희 당진 출장소는 당진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또 체류 허가 그리고 당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심사를 맡게 되겠습니다. 특히 당진 출장소가 개소됨으로써 당진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들이 쉽게 또 신속하게 상륙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성문 상륙 허가를 함으로써 이제 당진시에 상륙하여서 당진시 또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의 당진항에 출장소가 없어 선원 상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당진항의 외국 선원 상륙이 대폭 증가해 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관 업무와 외국 선원 관리를 통해 당진 출장소가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시가 시민들의 편의와 관광 홍보를 위해 추억의 버스 안내양과 예약 버스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진시가 시민들의 편의와 관광 홍보를 위해 추억의 버스 안내양과 예약 버스제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의 버스 안내양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게 돕고 가끔은 말동무도 해드립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해나루 행복버스가 운행합니다. 행복버스는 탑승 1시간 전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예약이 접수되면 집 앞이나 전용 승강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버스 제도는 노인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 관광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지역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산불 발생 시 헬기를 통해 실시간 현장 영상을 확보해 입체적인 진화 작전에 활용합니다. 도는 산불 임차 헬기에서 현장 상황을 촬영해 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로 실시간 전송하는 공중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활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자원봉사센터는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 도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모 신청 자격은 도와 시, 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도내 대학생봉사단,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력기관 단체 등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겨울에 이어 올봄도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봄철 영농기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성화로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올봄은 38년 만에 찾아오는 한반도 가뭄주기의 정점의 해이자 124년 가뭄주기 시작의 해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삭이 충남 서산 천수만 일원에서 포착됐습니다. 삭은 살쾡이로도 불리며 생김새는 고양이와 비슷하나 좀 더 몸집이 크고 온몸에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흔한 동물이었지만 생태계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새봄을 맞아 겨우내 쌓인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합니다. 예산군 삽교읍은 3월을 국토 대청결 운동의 달로 정하고 읍, 시가지, 하상둔치공원 등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와 생활정보지 및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겨울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아침과 저녁에는 춥다가 오후에는 조금 따뜻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교차는 아직도 큰 폭을 보이지만 오후에는 맑은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다소 차가울 것으로 예상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태안 지역 최저기온 영하 3도, 최고기온 8도 예상됩니다. 계룡 공주 지역 최저 영하 7도에서 10도 사이에 큰 기온차 보이겠습니다. 보령 지역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7도의 기온 예측됩니다. 아산, 천안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8도까지 오르며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저녁에는 체감온도 뚝 떨어지지만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